안녕하세요. 네, 예고편만 보셨어도 아시겠지만 나를 기억해는 흔히 말하는 재미를 기대하긴 어려운 영화입니다. 네, 지금 같은 시기에선 더더욱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려가 컸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가장 싫어하는 영화는 재미없는 영화도 아니고 못 만든 영화도 아니라 사회적으로 민감하고 중요한 이슈를 가지고 진정성이라고는 없이 졸속하게 제작하는 영화거든요. 현실과 결부시킬 수밖에 없는 소재를 가진 영화일수록 더 신중하고 조심스레 임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어설픈 마음가짐으로 접근한다면 의도에 어쨌든 결국 상업적으로 이용한 꼴이 되고 맙니다. 감히 돈벌이 수단으로 여겼다는 것만 봐도 그런 영화는 꼴불견이지만 자칫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사안에 책임감이나 의무감 없이 접근했다는 것에서 더더욱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최근에 이 예에 딱 부합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가까웠던 영화가 바로 골든 슬럼버입니다. 이 영화는 현재 우리 사회 전반으로부터 공감을 일으키고 남을 소재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개인 또는 국민을 유린하는 국가와 권력은 몇 년 전부터 한국 영화의 다수를 관통하는 공통적인 정서라는 걸 부인할 수 없을 정도죠. 덕분에 주목을 이끌어내는 것도 쉽지만 골든 슬럼버는 욕심이 과했던 건지 우리가 모르는 사정이 있었던 건지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는 졸작에 그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7년의 밤과 더불어 올해 최악의 영화 중 하나로 꼽을 예정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나를 기억해도 우려가 클 수밖에 없었던 건데 페이크 뉴스라는 영상을 공개한 걸 보면서는 그리 좋은 인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성범죄로도 부족해 청소년 범죄까지 더하고 있다는 걸 하필이면 가장 자극적인 형태로 전달하려고 했으니까요. 그나마 페이크 뉴스라고 미리 밝힌 건 최소한의 예의를 갖췄다는 뜻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런 영상을 제작했어야 할까라는 의문을 갖게 됐습니다. 우선은 화제를 일으키겠다는 계산이 앞섰다고 오해해도 이상할 게 없거든요. 물론 홍보가 필요한 입장에선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제작진이나 제작사의 의도가 마냥 순수하다고 보기에는 쉽지 않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한공주와 시를 떠올려 보시면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좀 더 이해해 주실 것 같습니다. 세 편의 영화 모두 우리 현실에서 벌어졌거나 벌어지고 있는 추악한 범죄에 기반했다는 건 동일하면서도 나를 기억해는 유독 다른 행보를 보였기 때문에 의심을 가졌었지만 그랬던 것에 비하면 결과적으로 재미와는 별개로 아주 나쁘진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나를 기억해의 각본과 연출은 소재를 대하는 진정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웬만큼 정도를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장르가 다르다는 것에서의 차이를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불륜을 다뤘던 바람보다 훨씬 더 진중했고 지금 만나러 갑니다의 가이드 리뷰에서는 그런 말을 했었죠. 적어도 약자의 고통을 과하게 전시하는 걸로 관객을 모으려는 짓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런 면에서의 나를 기억해는 걱정했던 것과 달리 범죄가 행해지는 과정이라거나 카메라가 피해자를 담는 방식 등에서 자극이나 선정성을 경솔하게 남발하진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범죄가 소재인 영화라면 의도하진 않았더라도 무의식적으로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폭력과 그로 인한 고통을 안이하게 다루기 십상인데 이 영화는 신중하고 조심스레 접근해서 꼭 필요한 정도로만 담으려는데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페이크 뉴스 때문에 인상이 좋지 않아서 꼬투리 하나 잡히면 거하게 깔 의사가 있었는데도 크게 걸리는 건 없었습니다. 적어도 성범죄를 대하는 제작진과 제작사가 필수적으로 갖췄어야 할 최소한의 진정성은 담보가 됐다는 거죠. 문제는 그게 이 영화의 전부입니다. 나머지에서는 이유영 씨의 연기 정도를 제외하면 장점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깊이도 부족하고 재미도 부족한 영화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지나친 평가절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한마디로 정리하면 불편한 현실을 가져와서 그걸로 초지일관 연명합니다. 그러니까 예고편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전해졌을 불편함 외에는 건질 게 없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예고편과는 사뭇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영화가 반영하고 있는 적나라한 현실을 외면하고 싶다는 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기억해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우리와 밀접한 사안이라면 힘들더라도 직시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주의지만 정작 이 영화가 그걸 기피합니다. 내내 불편한 설정만으로 긴장을 지탱할 뿐이지 그 불편함을 초래하는 근본적인 원인이나 사회적인 현상은 비상적으로 나열하는 데서 그치고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남자친구와 주고받는 몇 마디 대사라도 있다는 게 다행일 정도였는데 아마 이유는 두 가지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지나치게 조심스러웠거나 상업영화의 틀에 갇혔거나 만약 후자라고 한다면 결국 스릴러라는 장르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자극적인 도구로 취급한 것에 지나지 않았던 꼴이 되는 셈이니 불쾌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해서 얻은 결과물조차도 초라하다는 건 결정적인 패인으로 작용할 겁니다.
사실 이 영화는 전개가 상당히 더뎌서 관객의 이목을 사로잡아 두기도 어려워 보이거니와 중반부까지는 예의 불편함으로 유지해오던 긴장마저도 후반부에 급격하게 무너지면서 거의 뭐 싸구려 스릴러 영화로 돌변합니다. 특히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 잠시나마 장르적 쾌감을 전달하려는 의도가 담겼을 특정 장면은 황당할 지경이었습니다. 중요하다면 중요한 지점인데 하필 그때 오한이라는 배우의 연기도 심각하게 유치해집니다. 이건 배우조차도 그 상황을 납득하지 못했다는 것에 방증에 가깝다고 봐도 무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순전히 장르 영화나 상업 영화로 치부하더라도 전체적인 이야기의 얼개의 개연성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영화가 끝나고 나서도 설명하지 못하는 것 투성이인데다가 주인공의 행동은 최대한 피해자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려고 노력해도 앞뒤가 맞지 않아서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급기야 장르가 스릴러인 탓인지 반전강박증에 시달려서 예상하기 어렵지도 않고 방금 얘기한 것처럼 싸구려 스릴러 영화에 가까운 그것을 제시한 끝에 허무하고 다급하게 결말을 맺고 맙니다. 100번 양보해서 중반부까지는 그럭저럭 볼만했다고 쳐도 후반부는 전혀 딴판인 영화로 전락하는 바람에 당황스러웠습니다. 감독의 말 맞다나 극복에 초점을 맞출 거였다면 차라리 브레이브원이나 리턴 투 샌더 같은 영화를 택하는 게 나았겠습니다. 그랬다면 재미라도 잡을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은 그냥 상업 영화로서의 한계에 갇혀서 이도저도 아닌 영화로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가 결과적으로 둘 다 놓쳤다는 거죠. 우리의 불편한 현실을 다뤘다는 것만으로 감싸주기엔 완성도가 낮아서 안타깝네요. 행여라도 그런 명목으로 칭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인천 상륙작전을 걸작으로 칭송해야 한다는 논리와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데 전혀 도움을 줄 것 같지도 않으니 대의적인 명분도 희박해졌습니다. 그냥 청소년 범죄를 빼고 성범죄 하나에만 집중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크네요. 그것만 가지고도 할 얘기는 차고 넘치는데 굳이 두 가지를 무례하면서까지 한데 묶어야 했는지 의문입니다. 게다가 까딱하면 청소년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한 영화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스포일러라서 말씀드릴 수 없으니 여러분이 직접 확인하시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